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고조선 부분과 관련해서 고인돌과 만주 원료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고인돌과 만주 원료구를 찾았어. 고대 문화의 그 역사를 탐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무엇일까요? 그런 특정한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 유적과 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반만년 역사에 시원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삼국사에 실려있는 고조선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물로는 고인돌과 비파용 청동검 그리고 그 청동투구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고인돌의 경우는 그 분포로 보아서 우리 한반도의 화순과 고창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일련의 고인돌 분포와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만주 일원의 어떤 그 지역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고인돌 분포의 약 7할 내지 8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러한 그 돌문화는 2000년 이후에 그 중국의 내몽고 그 적봉시를 중심으로 하는 홍산 문화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른바 요하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거기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신라, 백제로 이어지는 무덤 양식 중에 하나인 돌을 쌓아서 이렇게 시신을 넣어두는 적석청무덤. 이게 중국 만리장성 이남에는 그것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이 고구려의 어떤 그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참패한 그러한 고구려의 석성의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성에 새의 그 꼬리 같은 새의 그 꼬랑지 같은 것이 툭 튀어나와서 디귿자처럼 되어 있는. 물론 결정적으로 양만춘 장군의 그런 화살에 맞아서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주거 문화 가운데 이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에서 이런 그 온돌이 접목된 이런 형태의 아파트 문화는 중국에도 인도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들이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돌문화거든요. 돌문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삼국사 고조선 부분에
실려 전하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선 아래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실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웅녀를 만나서 단군을 낳아서 이제 그 고조선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신단이 문제다. 이 신단이 말하자면은 이 고인돌의 어떤 원형쯤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고인돌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전에게 무덤 기능이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제단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 일종의 하늘과 땅과 조상에게 제례를 올리는 그러한 성스러운 어떤 제단의 기능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고인돌의 분포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비파처럼 생긴 청동검, 또 이런 청동기로 만든 투구, 이런 것들이 요동반도 또는 요하를 중심으로 하는 만주 일원과 한반도에서 이렇게 참 뚜렷하게 유물유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중국에서는 말하자면 중화문명 탐험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가장 역사문화의 시원점으로 이제 이렇게 지부하는 황제 문명보다 약 1000년이 앞서 있는 요하를 중심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이런 적석청무덤이라는 천단터 같은 것들이 이제 자기들의 황제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뭡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역사 날조 왜곡 이런 것들이 참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2016년에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길림외국어대학에 한 1년간 강의 연구교수로 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 2월에 갔는데 한 2달 전에 2015년 12월 21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중국 국무원에서 왕의 연구소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조사 발굴 끝에 중국 산서성 인분시 양분현 도사촌 도사 유지에서 약 3만 평이 전후되는 그런 내성에 이것이 요임금의 왕성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근거로 이제 문자 2개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럴 문자하고 요임금 문자. 그러니까 하상주의 역사 시대를 요임금, 우임금 시대로 더 끌어올려야 된다. 한마디로 요임금은 전설성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임금이 역사적 인물이면 단군왕검은 어떨까요? 상공유사 고조선 부분에 보면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되는 경인년에 이런 선사는 이게 정사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줄을 달고 있습니다.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1500년을 다스리고 1908세에 아사달의 상신에 대해서 생을 마감했다. 그럼 기록의 문제는 어떠냐? 단군왕건과 관련한 겁니다. 고려 공민왕 12년 1363년에 당시에 종일품 수문화 시중을 했던 행천 이암 선생이 강화도 해운당에서 단군세기를 라는 그런 단군세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디서 무슨 자료를 보고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 실려있습니다. 47분의 단군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약 80년 뒤에 조선왕조 제4대 임금, 우리가 민족의 스승으로 추앙하는 세종대왕, 그게 11년인가 될 거예요. 당시에 그 행촌 이암 선생의 손자였던 언덕원자 이원, 호를 이제 용원공이라고 하는데, 용원공 이원 선생이 당시에 좌의정을 했습니다. 80년이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 단군 세기를 아마 보고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결국 세종이 평양에다가 단군 사당을 짓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단군을 위에 국조로 모신다고 천명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 실려 있느냐? 세종실록 지리제 평양 부분에 실려 전해옵니다. 네. 그럼 또 이와 관련한 이제 기록의 문제 아닙니까? 청나라 건룡왕제 43년 1777년 한림원의 태학사 아겔 중심으로 해서 약 30명의 어떤 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수수천년 내려오는 그 광역한 중국의 역사하면 역사, 문화이면 문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약 8만 권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들에서 만주 지역과 관련한, 여진족과 관련한, 말하는 게 청나라 사람들이 여진족 아닙니까? 그걸 모조리 다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만든 것이 바로 만주 원류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주 원류고가 중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그렇게 무게 있게 다루질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식민사관에서 우리를 2000년의 역사를 칼질했으니까. 또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하는 4대 모화사상의 영향으로 아마 그랬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왜? 불리한 자료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제 신채호 선생에 의해서 뭐 단제사학이라고도 합니다만 민족사학이라고도 하고, 거기서는 아주 중시해서 이 만주 원류고를 그런 어떤 참고 자료로 해서 조선상고사를 1948년에 출판한 것이죠. 하나의 그 단편적인 예지만 백제와 신라, 고구려에 대한 영토에 관한 문제가 기록에 실려 전합니다. 백제의 경우 후한말 그 구태왕의 후손인데 54개 나라 중에서 하나인데 바다를 건너서 많은 백성들이 백가 100백자의 그 이제 집가자를 해서 백가가 바다를 건너서 백가제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전라도와 충청도와 또
경기도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주 큰 나라를 만들었다. 후점 강대했다. 그런데 위진 남북조 아시잖아요. 중국에. 이게 한 3세기쯤 되는데 춘추전국 시대에 전후한 거죠. 이때 진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했고 백제는 요소지방과 그리고 진평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동쪽이고 그게 요동이죠. 고구려가. 요하를 중심으로 서쪽 그 아래까지 서남쪽까지 해서 산동성에 이르는 그 지역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산해관 천진고 아래 산동성 그 제남 그 얼음에 소위 이제 진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주 원류고에서 실려 전하는데 어디에서 뽑아왔느냐? 이게 사고전서에 통할 통자 살필고자 통고에서 가져왔다. 또 신라의 경우는 어떠냐? 신라 제29대 무열왕 7년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당나라 고종이 소정방을 웅진 대총관으로 삼아서 수군과 육군 10만 대군을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신라의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서 공략을 했다. 그럼 우이도가 어디냐? 중국의 기록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말하자면 푸를 청자 고을자 청주를 말한다 그랬어요. 우이도가. 청주는 오늘날 말하는 산동성 임치 지역을 말합니다. 황하의 하류의 이제 지류죠. 하류 지역에서 지류의 임치. 이제 소위 그 치수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이제 임치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실려 전하느냐? 이게 내내 만주원류고에 구당서에 실려 전한다. 또 더욱 이제 좀 확실해지는 것은 문무왕 3년 663년에 신라가 계림주 도덕부를 이렇게 이제 신라를 계림주 도덕부로 이렇게 이제 특정해가지고 문무왕 번민으로 하여금 계림주 도덕을 삼게 합니다. 같은 기록에 이르기를 닭개자 수풀림자 계림은 중국의 길알길자 수풀림자 길림과 그 소리가 같고 그 땅의 그 위치가 같다 이 말이에요. 부합한다. 신라는 이미 백제와 고구려를 차지하고 말갈과 이웃하게 됐다는 것이 만주원류고에서 다루고 있는 구당서의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무열왕과 문무왕, 신문왕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과연 신라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신라 천년 56분의 임금이 다스렸는데 이정손 최배솔 육부촌의 어떤 통합을 해서 혁거세 왕이 신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라 천년에서 가장 태백산맥 중에서 그 중에서 정점을 이루는 그러한 참 시기가 바로 무열왕, 문무왕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신라 고구려 백제의 가장 작았던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어쨌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 통일 신라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걸 무열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문무왕에서 완결을 한 거죠. 완성한 거죠. 왜? 아니 백제 고구려를 이제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이 당나라 고종이 생각해 보니까 신라를 놔둘 수가 없어. 신라를 마주 자기들이 이제 정벌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미리 알고 이 문무왕이 그걸 이제 쳐부순 거죠. 미리 방비를 한 거죠. 이때 가장 그 참 정신적으로 사회 통합을 참 그 주장하고 군사 자문을 했고 그런 어떤 각필구결이라든가 이도에 능했던 이 원효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게 뭡니까? 화정사상 아니에요. 왕족 따로 귀족 따로 평민 따로 이래서는 안 된다. 통일하고 나니까 신라 따로 백제 따로 고구려 따로 이거 안 된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공존 공생하는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그러한 평화의 정신으로 토론의 문화를 어떤 말하자면 이런 어떤 민주적인 이런 그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신문왕은 어떻습니까? 통일은 했는데 신라 고구려 백제가 사회문화적으로 군사정치 교육문화로 모두가 뭔가 새로운 교육제도를 국학이라는 교육제도를 당나라의 국자감을 표방해가지고 만들고 누가? 설총이. 또 이런 원효와 설총과 관련해서 이런 무효로 문무왕 신문왕 시대에 이런 어떤 그 가장 그 걸출한 영웅 호걸이 누구였습니까? 김유신 태대각관이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격동하는 시기에 이런 영웅과 이러한 그 현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영웅과 현자들이 그 시대를 또 함께 열어갑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시대를 이루었던 이름 없는 그런 참 역사의 그늘에서 가려서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민초들이 없었다면 갈 때는 바람에 시달려도 그 뿌리는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 우리도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면 이 시련 또한 잘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화향이 바람결에 아주 참 고운 자태를 흩날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